진짜 신기하네. 신기하다. 네. 근데 이거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처음 봤어. 네. 오, 장난 아닌데? 자,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 드렸던 대로 폭스바겐의 아테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테온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A5와 비슷한 패스트백 차량입니다. 패스트백이라는 건 세단과 쿠페를 섞은 듯한 느낌의 차를 말하는데요. 벤츠의 CLS나 BMW의 4시리즈, 6시리즈 그랑 쿠페, 아우디에서는 A5, A7 등이 이런 패스트백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테온 역시 루프에서 트렁크로 떨어지는 저 라인이 매우 매력적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아테온은 우리나라에 2리터 디젤 엔진 한 종류만 들어오는데요. 옵션에 따라서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두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프레스티지가 더 높은 등급이고 지금 보시는 차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. 아테온은 아무래도 아우디와 같은 계열사의 차이다 보니 많은 면에서 아우디와 비슷한 면모를 보여줍니다. 이런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우디가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로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인성 면에서도 일반 턴 시그널보다 뛰어난 것 같고 보기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아쉽게도 전면부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엘레강스라고 써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245에 45R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휠이 블랙 색상인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. 개인적으로는 휠 사이즈만 조금 더 컸더라면 정말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 뒷유리까지 열리는 5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깊숙하고 넓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동식 트렁크는 한번 써보면 정말 꼭 필요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. 아테온의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편합니다.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프레임리스 도어를 볼 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문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입니다. 아테온은 창문이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.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닌데 반 파노라마라고 해야 되나? 반만 적용되어 있어요. 이게 뒷좌석의 루프라인 때문에 전체 파노라마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도 멋있네요. 본닛을 열어보면 엔진룸이 상당히 꽉 차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아우디의 A5나 A7을 연상시키는 그런 외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선 실내 콘솔 박스부터 보시면 지난번 A5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안에 공간은 적당히 넓은 편이었고 암레스트가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USB 선이 눌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서 콘솔 박스 안에 있는 USB 단자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게 재떨이가 있었습니다. 보통 요즘에는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재떨이가 있더라고요. 핸들에는 계기판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있었습니다. 실내등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이게 켜고 끌 때 서서히 불이 들어오고 서서히 나가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. 룸미러도 베젤이 거의 없어서 정말 예뻤습니다. 계기판은 12.3인치 LCD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센터 페시아에는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는 8인치 정도 크기인데 최근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좀 작게 느껴졌습니다.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놀라기도 했지만 과연 이 기능들을 다
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좀 특이했던 게 이 차량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연비 주행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아테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은 노란색, 흰색, 파란색 총 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색상이 다양하지 않아서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상이 다양해도 거의 한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. 이 디스플레이에서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도 조정이 가능하고 각 파트별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. 아테온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. 수입차들을 보면 내비게이션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계기판도 상당히 크고 LCD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우디 버추얼 콕핏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활용도가 높은 정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계기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간략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HUD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. 보통 이 자리에 퓨즈박스가 있는데 공간 활용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습니다.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는 앞좌석을 그래도 상당히 뒤로 민 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. 헤드룸의 경우에는 주먹 하나가 가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 뒤에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탈 수 있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. 뒷좌석에는 12V 시거잭 포트가 하나 지원이 되고요. 그리고 열선 시트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공조장치 경우에는 뒷좌석의 온도만 별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넓은 공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아테온의 제어는 화면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. 이제 시승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. 이날 비가 좀 와가지고 시승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남은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대리였습니다. 지금 노멀 모드네? 네. 스포츠 모드로 바꿔요. 네. 아니면은 그 기어를 뒤로 당기시면은 스포츠로 바뀌어요. 스포츠 모드 가속. 오, 장난 아닌데? 네. 세더라고요. 엄청. 금방 올라가잖아. 오, RPM 엄청 많이 쓰네. 컴포트랑 노멀이랑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. 안에 뭐뭐가 다른가 그 표시 보면은 좀 설정이 조금 다른데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. 네. 네. 그 오른쪽 위에 X 옆에 네. 노멀, 컴포트, 노멀은 노멀. 네. 통풍 시트. 네. 제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. 네, 엔진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긴 하는데 네.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기분이에요. 시내 주행인데도 막 19.1 막 이렇게 나오네. 네. 그리고 엑셀에서 발 뗐을 때가 속도가 되게 안 줄어요. 조금 오르막만 아니면은 속도가 진짜 거의 안 줄어요. 관성 주행이라고 딱 나오네. 네. 스코어도 나오네. 네. 근데 아까 그 가속 엄청 했는데도 16.2잖아. 네. 엄청 가속 밟았는데도. 연비 주행을 하면은 여기 에코라고 딱 뜨네. 네. 약간 칭찬받는 느낌이에요. 이 앞차 출발하면 자동으로 그
시동이 걸리는 거잖아. 네. 봐야지. 네. 진짜 좋더라고요. 그런 거 같은데? 진짜 신기하네. 그죠? 이 공교로운 게 아닌데 이건 거의 네. 확실한 건데. 네, 그리고 신호도 좀 되게 오래 기다렸잖아요. 이거 처음에 설마 했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확신됐죠. 신기하다. 네. 근데 이거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처음 봤어. 네. 차선 잡고 있어요. 얘가 알아서 틀고 있어. 근데 약간 잡고 있다는 인식만 시켜주면 돼요.